자, 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84 B타입 현관에 어떠한 중문이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중문을 설치했을 때 그 중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문에 어떠한 선택 옵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3D로 실제 현관 중문을 설치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 있다라는 이런 안내를 좀 드려보는 영상으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앞에 사진은 84 B타입의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를 3D로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짜잔. 자, 이렇게 84 B타입이 3D로 지금 현재 구현이 됐고요. 지금 방, 침실 3, 2, 그리고 안방, 그리고 거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주방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현재 구조가 돼 있고, 자, 이쪽 부분이 이제 현관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현관 부분이 이제 될 것 같고요. 팬트리하고 신발장 부분이 놓여 있는 부분이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사용 벽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고요. 우선 84B 타입 실제 현관 사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사진이 84B 타입 현관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사용 벽면이 있습니다. 이런 벽이 있다는 것은 원슬라이딩이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기본 현관의 구조라고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벽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 계열 쪽에 있고요. 그리고 팬트리라든지 신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진 그레이, 미디움 그레이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컬러를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강화마루는 이제 내추럴 우드 톤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하게 한번 현관을 3D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구조 내에서 우선 일단 저희 문다수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문들을 설치해 보면서 실제 리뷰까지 어떤 옵션과 어떤 색상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문다수에서는 이제 폴드 스윙 도어를 가장 권장을 드리는데 사용자 또는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서 디자인을 우선할 것이냐 또는 사용의 편리함을 우선할 것이냐, 사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고 취향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새 집, 신규 아파트 내 집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상, 이 부분이 눈에 좋아 보인다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설치를 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 문다수에는 이제 폴드 스윙 도어라는 중문이 있는데, 폴드 스윙 도어는 이제 원슬라이딩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상당히 우수하고 심플하고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조금 더 투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라는 거를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 폴드 스윙도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폴드 스윙 도어는 큰 면과 작은 면으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접히면서 열립니다. 밀어도 되고 잡아다녀도 되고, 그리고 반자동으로 다시 닫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의 색깔을 손잡이 색깔 뭐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고 유리까지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바닥에 레일이 없습니다. 레일이 없어서 발 걸림도 없고요. 상당히 좁은 현관.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는 현관이 대부분 1m 20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삼연동이라든지 이런 도들은 상당히 전체 오픈했을 때 오픈되는 공간이 상당히 좁아요. 그런데 이제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이 끝까지 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단 레일도 없고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구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모든 가족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폴드 스윙 도어다 라는 거를 좀 한번 구동 방식을 좀 보여드렸고요. 자, 이런 형식이 되는데, 자, 어떤 방향으로 열려야 되느냐? 바로 손잡이 부분이 거실 방향으로 위치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거실 방향으로 위치해야 되는 이유는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짧은 동선으로 거실과 주방으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저희 문다소 시공에서 안내 드리는 가이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린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린 모습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는 실제 리얼 사이즈입니다. 지금 현재 축도를 정확하게 이제 맞춘 상태가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리얼하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여기 사이즈가 1m 94cm네요. 자, 위에서 다시 제가 측량을 해볼게요. 상태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자, 1m 19. 지금 현재 84 B타입 같은 경우는 1m 19, 그러니까 1m 20보다 조금 부족한데, 1m 19cm 정도가 평균 치수였어요. 이제 각 세대마다 1, 2cm 이제 오차 범위는 있거든요. 이거를 떠나서 지금 현재 여기 이 84 B타입의 이 폴드 스윙도를 설치하고 전체 개방을 했을 때 98cm 정도가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화문보다 더 많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방화문으로 대부분 가구나 가전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떠한 대형 제품도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바로 폴드 스윙도의 가장 큰 장점. 자, 그리고 레일도 없어요. 레일이 없기 때문에 뭐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드나듦에 있어서도 뭐 발에 걸림 현상이 또 전혀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폴드 스윙도의 장점이고, 전체 개방을 하고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밀면 이렇게 완전히 접힌 상태에서 개방이 됩니다.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열어놓고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라고 하면은 이 문틀 프레임의 색상, 그리고 유리의 변경, 손잡이, 이런 형태로 제품의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중문의 설치 시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부분 이제 현관 중문, 그리고 뭐 탄성 코트, 줄눈, 뭐 나노 코팅, 그리고 뭐 새집 증후군, 여러 가지 입주 품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입주하기 3일 전에 이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가정에, 사실 그 시점이 도래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마 일정 조율도 해야 되고, 이제 또 각자 뭐 직장 생활도 다니시는 분도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또 집에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내방도 하셔야 되고, 또 업체하고도 미팅도 하셔야 되고, 정말 머리 아프실 거예요. 자, 문다소 중문, 현관 중문 같은 경우 설치 시점은 이사 이후, 모든 대형 제품이 다 들어온 이후에 시공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고민이 사라지셨을 거예요. 다른 업체들과 또는 이사 전에 설치해야 된다는 고민이 없어진 거니까요. 그리고 모든 중문이 설치된 이후에 설치하시는 거를 이제 권장드리고, 자, 그러면 이사 이후에 시공하면 먼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문다수 중문 같은 경우는 이사 이후에 시공을 편안하게 좀 드리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재단을 하게 되는데요. 나무를 재단하게 되는 거는 현관 바깥쪽에서 재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 내부로 가지고 들어와서 목공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쪽 부분, 이 복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비닐막으로 가림막을 치게 되는데,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거실 복도 이 부분에 이렇게 비닐막을 칩니다. 저희 문다소는 지금 창업일이 15년 차거든요. 중문만 외길로 우물을 파고 온 중문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느 뭐 대형 브랜드, 뭐 LX라든지 뭐 영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문 브랜드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 문다소는 순수하게 중문만 15년을 해온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샘에도 납품하고 KCC에도 저희에게 제작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품질 인증을 맞춰드리면서 전국으로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중문이 바로 저희 문다소 중문이고요. 문다소라는 브랜드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제조 위주이고요. 전국에 약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취급점과 대리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에 시공팀과 AS팀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후 관리 또한 역시 철저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대부분 중문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이상을 사용하게 되는데, 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AS가 나게 되면 현관 중문 같은 경우는 정말 머리 아프거든요. 저가형과 있고 고가형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나누게 되는데, 사실 소비자분의 눈에는 저가형과 고가형의 차이가 없습니다. 외형만을 보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매하는 제품들을 보더라도 저가형과 고가형의 차이는 분명히 원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원가가 적으면서 비싸게 파는 거는 정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죠. 요즘같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 앞에서는. 하지만 요즘은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물가 상승의 요인도 있겠고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높아져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판매 가격에 준해서는 원가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요. 저희 문다소의 제품은 모든 자재가 한샘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인증을 요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기성 제품으로 저가형으로 만드는 제품들의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도나 내구성이나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박람회장에서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고요. 디자인이 아니라 내구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오랜 시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자재의 내구성과 자재의 고급화, 프리미엄,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 문다수에서 정말 자신 있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실제 설치된 폴드 스윙 도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참고를 하시게 되면 선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폴드 스윙 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튼 화이트 컬러라고 하는데요. 백색은 아닙니다. 살짝 아이보리가 믹스된 컬러로서 100%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는 색바람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살짝 아이보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현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 화이트는 선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레임의 색상, 그리고 유리의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유리를 고정하는 이 테두리를 선택함으로써 좀 더 틀을 뚜렷하게 만들 수가 있고 포인트를 줄 수가 있고요. 손잡이는 화이트, 골드, 블랙, 그리고 문틀의 이 쫄대 또한 역시 화이트, 골드, 블랙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를 화이트의 투명 유리와 손잡이는 골드. 자, 이렇게 맞은편 방에서 뭐 오픈해도 되면 상관없고요. 어차피 방화문을 들어와서 전체가 내 집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불투명을 하게 되면 이 현관이 좁은 현관이기 때문에 좀 답답함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나는 정말 이렇게 이 맞은편 방, 그리고 이 현관까지도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조차도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지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불투명으로 하셔도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개방했을 때는 자, 보시는 것처럼 85% 이상이 개방됩니다. 상당히 무한한 넓이의 개방감을 줄 수 있고요. 좁은 현관이지만 이렇게 정말 넓은 개구부를 제공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선택 옵션 중에서도 이렇게 하단을 막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맞은편 벽에 방에서 신발이 보여지는 것을 시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시선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불투명 유리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이는 유리는 상당히 많은 유리들이 동일한 유리가 되는데 모르세로라는 유리인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율동감이 있고 세로형으로 내리는 이 모르세로 결, 이 형태가 정말 유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율동감이 있어서 디자인틱함도 또 추가적으로 겸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고정하는 테두리, 쫄대라고 하는데요. 이 쫄대를 손잡이 골드 컬러와 매칭을 시켜서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달라지겠죠? 이 모습과 이 모습 좀 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과 여러 가지 옵션을 변경함으로써 내 집에 나만의 제품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바로 저희 문다소 제품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채색과 무채색들의 한 20여 가지 정도의 컬러로 선택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가래색인데요. 여러 가지 컬러 중에 가래색 하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문, 그리고 뭐 걸레바지라든지 약간 내추럴 우드 계열과 매칭을 시켜서 따뜻하고 약간 온화한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단부만 유리를 잘라서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파스텔 톤 블루 계열인데요. 스카이 블루 느낌인데 여기에서 아래 하단을 막고 검정색 테두리와 유리는 이제 망임 유리입니다. 망임 유리 같은 경우는 되게 강화 유리거든요. 그래서 깨져도 유리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약간 뭐 조각조각 흘러내릴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충격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깨짐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유리라고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많이 선택하시기도 하지만 이 강화유리가 좀 비쌉니다. 약간 10만 원 정도 이상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도 한번 꼼꼼히 분석해 가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화이트 컬러의 브론즈 유리, 그리고 손잡이는 블랙으로서 좀 포인트를 줄 수가 있고요.
옆에 보이는 컬러는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샴페인 골드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컬러 중에 대명사죠.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선택하는 컬러가 바로 이 샴페인 골드 컬러거든요. 이런 하단 마금 그리고 약간 골드 계열이기 때문에 쫄 때도 골드, 손잡이도 골드 하게 되면서 유연하게 매칭이 되는 컬러의 채도감을 유지하게 되면서 아래 하단을 막고 모르세로라는 율동감으로 불투명 처리함으로써도 답답하지 않고 고급스러움이 연출되는 게 바로 이런 선택 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도 이렇게 다양하게 분할을 해서 유리 형태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단창과 이런 옵션, 유리 쫄대와 손잡이, 그리고 프레임 컬러, 유리의 종류를 선택함으로써 나에게 가장 맞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취향으로 이렇게 맞춤 형태로 맞춰가게 되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이 폴드 스윙 도어 같은 경우는 선택하실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폴드 스윙 도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실제 설치 모습과 그리고 리얼 리뷰를 통해서 다양한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중문 같은 경우는 자, 보시는 것처럼 요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통창 그리고 유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분할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아치 형도 있고요. 자, 우선 일단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심플함의 대명사죠. 심플함의 대명사. 자, 요렇게 설치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살짝 프레임들이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조금 더 요 정도 이게 이쪽 끝선에 붙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자, 이쪽 부분이 지금 비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사이즈만큼 늘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정확하게 와야 밀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돌출 레일인데요. 자, 이 돌출 레일이 있고 그리고 매립 레일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박람회장에서 실제 레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 볼 건데요.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게 지금 현재 이 형태인데요. 원슬라이딩의 전체 프레임 컬러는 블랙, 그리고 징그레이, 화이트, 샴페인 골드 이렇게 네 가지로 아노다이징 도장 기법으로 도장을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터치감도 부드럽고 까이지마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돌출 레일과 매립 레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돌출 레일 같은 경우는 흰색이 없어요. 화이트 컬러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흰색으로 하고 돌출 레일 같은 경우는 바닥 색깔하고 맞는 뭐 크롬이나 골드로 하셔야 되는 게 좀 최선일 것 같고요. 매립 레일 같은 경우는 각 컬러마다의 동일한 컬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뭐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돌출 레일 같은 경우는 두께가 5mm 정도 되는 거고요. 매립 레일 같은 경우는 두께가 1mm 정도 됩니다. 돌출 레일과 매립 레일 같은 경우는 좀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돌출 레일 같은 경우는 바닥에 부착하는 형태이고요. 매립 레일은 땅을 파가지고 삽입해 넣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나는 깔끔한 느낌이 좋다라고 하면 매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돌출 같은 경우는 난 굳이 내 집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돌출 레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매립 레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만 원 정도의 추가금이 좀 발생한다라는 것을 좀 미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설치 시공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위치 같은 부분 한번 제가 모습을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스위치가 있죠. 자, 이렇게 스위치 부분만큼 벽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벽에서 약간 이격이 돼서 중문 원슬라이딩 설치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이 열리게 된다. 바깥에서 한번 보여게 이제 현관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열리게 될 경우에는 자, 어떤 식으로 열리게 되느냐. 자, 요 손잡이 딱 요 정도만큼 이제 시공되는 거고요. 요게 지금 조금 끝까지 이제 안 왔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바깥에서 바라볼 때 자, 딱 손잡이가 요만큼 보이게끔 열리게 됩니다. 이 손잡이가 안 보일 정도로 들어가 버리면 바깥에서 문을 닫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손잡이만큼 약 95% 정도가 열린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설치 사례에 원슬라이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리뷰를 좀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사진을 보시게 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화이트 컬러에는 투명 유리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유리를 분할하는 옵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한 번 분할하고 두 번 분할하면 면이 4개이기 때문에 4, 9라고 하고요. 한 번 더 분할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면이 되기 때문에 6, 9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분할, 3, 4분할, 5, 6분할 이렇게 해서 추가금들이 좀 발생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싶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29 여기 위에를 나누고 밑에 하단에 고시 옵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쪽 유리가 크기 때문에 망임유리라는 강화 유리를 선택을 하셨고요. 자, 이렇게 1, 2, 3, 4, 5, 6, 6구죠. 그래서 불투명 브론즈 유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경우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면 전체 개방하게 되면 자, 이렇게 손잡이만큼은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구 처음에 봤던 사진하고 동일한 건데요. 이렇게 화이트에 투명 유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산뜻하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게 되면 이제 블랙 계열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투명 유리와 이렇게 블랙 프레임에는 이렇게 망임 유리로 하셔도 상당히 좀 매칭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관 쪽에 블랙 계열이 있다라고 하면은 블랙 프레임을 선택하셔도 좀 무방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아치형도 있습니다. 아치형 위쪽 아치, 아래쪽 아치 또는 위에만 아치도 하실 수가 있고요. 방구의 아치가 있고 코너형 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동일한 방향으로 놓을 수가 있고 반대 방향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위아래를. 자, 그리고 이렇게 아치를 하게 되고 자, 이렇게 아래 하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높이가 한 570cm 정도, 57c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래 하단을 이렇게 불투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르세로 유리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그레이 컬러 투명 유리예요. 근데 여기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색감이 좀 다르죠? 약간 브라운 느낌이 나고요. 여기는 이제 투명 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샴페인 골드 컬러예요. 샴페인 골드 컬러는 상당히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 이런 아치를 했을 때 고급스러움이 많이 묻어나거든요. 그리고 샴페인 골드는 이 브론즈 유리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유리는 브론즈의 사틴, 불투명 유리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위아래를 이렇게 아치를 넣을 수도 있고요. 위에만 아치를 넣고 아래는 고시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아래 하단을 잘라서 이렇게 모르세로 유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죠? 샴페인 골드는 정말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는 이런 컬러인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원슬라이딩 느낌이 되었고요. 위아래 아치에 브론즈 유리. 여기는 이제 투명인데 불투명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이렇게 통창으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투명 유리의 통창. 이런 통창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가 너무 넓어서 내구성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화 처리를 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싶고요. 강화 처리 같은 경우는 뭐 추가 비용이 3만 원 정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라서 강화 처리하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사구 분할하고 이렇게 모르세로 유리로 불투명 처리를 해도 저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래 하단을 막는 부분은 이제 주방이나 거실에서 이렇게 현관문이 직선으로 보일 때 일직선상에 있을 때 이 신발에 여러 가지 어지러움들이 보이는 부분을 시선 차단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떠나서 디자인적으로도 아래 하단에 무게감이 쏠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움을 볼 수가 있어요.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옵션으로 시각적인 디자인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능적인 옵션이긴 하지만 시각적인 연출을 위해서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1, 2, 3, 4, 4분할 이렇게도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간살 디자인입니다. 이 세로바가 여러 개 있는 형태를 이제 간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간살은 이쪽 위치로도 나눌 수 있고 이 가로바는 없앨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늘릴 수 있고 하나만 넣을 수 있고 전체를 다 간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문다수에서는 고객님들께서 원하는 여러 가지 고객님만의 취향을 맞춰드릴 수 있다. 커스터마이징 해드릴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너 와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는 동일한 방향으로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엇갈려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디자인틱한 느낌을 느낄 줄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닌 현관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색상, 세부적인 분할 디자인을 통해서 상당히 디자인틱한 현관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게
원슬라이딩의 크나큰 인테리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박람회 기간 동안 약간 미니어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웅장한 느낌을 연출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 더 박람회장 그 환경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문의 높이는 2m 3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엄청 커요. 그래서 박람회에서 보는 그런 미니어처하고는 정말 상황이 다른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사진에서 보이는 이런 느낌을 그대로 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만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리고 어떤 컬러에 어떤 유리가 잘 어울리는지 여러 가지 후기 사진과 제 설명으로 아마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이 오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오신다고 하면 박람회장에서 충분히 큰 고민 없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슬라이딩 설명을 좀 마쳐드리고요. 자, 다음은 비대칭 여닫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갈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의 디자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비대칭 여닫이는 자, 이렇게 작은 문과 큰 문으로 열리는 여닫이 형태입니다. 상당히 모던한 느낌도 나고요. 정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구성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아치의 디자인을 줄 수도 있고 아래 하단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치 없이 이렇게 하단만 나눌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비대칭 여닫이도 한번 갖다 놔볼까요? 자, 이렇게 사이즈도 한번 맞춰보고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요렇게 바깥에서 보면 또 이렇게 상당히 정갈합니다. 비대칭 여닫이의 매력은 바로 이런 정갈함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카멜론 같은 정말 알아보기 힘든 다양한 다른 중문으로의 변신을 시도하는 게 이 비대칭 여닫이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비대칭 여닫이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선 방금 서두에는 여러 가지 장점, 시각적인 장점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번 단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으로 있어야 가장 짧은 동선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손잡이는 거실 방향에 위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열려 있는 모습을 한번 제가 설치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열립니다. 자, 열리게 되면은 자, 이만큼 돌출이 됩니다. 자, 밀을 수 있고 잡아 당길 수도 있는데 이쪽 끝에서의 회전 중심축을 바탕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 돌출이 너무 커요. 그래서 만약에 자, 제가 바깥으로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바깥으로 밀었을 때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 디딤돌은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제가 한번 좀 더 줄여 볼게요. 디딤돌이 약 한 30c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자, 이만큼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신발이 아마 이쪽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도어를 이제 밀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그러게 되면 이제 걸리지 않는데 이제 나올 때도 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신발이 이렇게 쓸리는 거죠.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불편하긴 하는데 이 비대칭 여닫이는 사실 집안 내부에서 사용하는 도어는 아니에요. 신발을 벗지 않고 공간에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비대칭 여닫이거든요. 그런 공간에서만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쪽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락을 풀어서 전체 개방할 수 있는 이런 장점. 그리고 이 아래 하단에 레일이었기 때문에 역시 발걸림이라든지 이런 뭐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용이한 게 바로 이 비대칭 여닫이긴 한데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이제 있다라는 게 이제 비대칭 여닫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던하고 예쁜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뻐가지고 정말 많은 고객님들께서 선택을 하시거든요. 아치 형태의 옵션을 정말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런 느낌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지금 84 B타입의 비대칭 여닫이 모습이에요. 뭐 사실 실제 설치하게 되면 너무 예뻐요. 자, 이 형태를 실제 리얼 리뷰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위아래 아치를 두를 수 있고요. 위에만 두를 수 있고 아래 하단을 나눌 수도 있고요. 아래 하단 나눔 없이 아치를 할 수 있고 코너 아치를 둘 수 있고 코너 아치도 같은 방향 또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위에 아치를 두르고 아래 하단을 나누을 수 있고요. 여기를 불투명 유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 그리고 이 코너 아치 위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만 이렇게 아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모르세로 유리. 손잡이는 아치형 손잡이가 있고요. 일반형 디귿자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객님 원하시는 형태로 다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쪽 아치에도 이 손잡이 아치형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아치 없이 기본 유리에 이제 아래 하단을 나누어서 불투명 유리, 투명, 일반 유리에 불투명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본형에다가 브론즈 투명 유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제품이에요. 동일한 제품인데 위아래 아치를 두르고 손잡이는 아치 손잡이에 불투명 모르세로 유리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여기는 정말 심플하죠. 깔끔하고 정말 정갈한 느낌이 너무너무나 잘 어울려요. 여기에다가 투명 유리를 하게 되면 화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제 아치를 넣으니까 정말 이게 같은 중문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다양하죠. 전혀 느낌이 반전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카멜레온 같은 그런 변신의 또는 꾸밈의 옵션을 가진 게 바로 이 비대칭 여닫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만의 독특한 여는 방식과 디자인을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내 집만을 위해서 연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비대칭 여닫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문다소 중문 제품 중에 리버서블 도어라는 중문이 있습니다. 나는 원슬라이딩을 설치하고 싶긴 하지만 벽에 평행하게 이제 구동되는 방식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리버서블 도어거든요.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문 하나가 설치가 됩니다. 상당히 단조롭지만 심플함도 갖춰져 있고 상당히 개방감도 최대치입니다. 원슬라이딩만큼 개방감을 주는 게 이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리버서블 도어도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도 상당히 개방감이 좋은 중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리폴드 실도어처럼 이렇게 밀어도 되고 잡아 다녀도 됩니다. 색상은 전체 화이트 컬러 하셔도 되고 부분적으로 옵션을 색상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반자동으로 닫히게 되고요. 구동 시스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아서 약 95% 이상 개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버서블 도어고요. 자, 열면 전체 개방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리고 레일이었기 때문에 이동함에 있어서도 정말 걸림이 없는 주문이 바로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이 리버서블 도어는 전체를 95% 이상 개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부분 또한 역시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 부분도 살짝 있는데요.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구동 방식의 이제 차이점이긴 한데요.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설치를 해 볼게요. 자, 설치를 이제 하게 되면 자, 이런 느낌이 됩니다. 자, 문 하나가 절반만큼을 양쪽으로 이렇게 돌출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전체 오픈했을 때의 이런 돌출의 사이즈인 거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열어놓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돌출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느낌이에요. 자, 상당히 많이 개방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 느낌대로 실제 현관에는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후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자, 이렇게 리버서블 도어. 자, 리버서블 도어는 전체 통유리, 투명 유리에 코튼 화이트 컬러, 화이트 컬러, 그리고 손잡이는 블랙 골드, 화이트 중에 골드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블랙으로 선택을 하셨네요. 자, 개방감이 어마어마하죠. 거의 95%니까 상당합니다. 자, 여기는 인디 브라운인데요. 상당히 약간 분홍빛도 나면서도 브라운 컬러가 좀 짙게 베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 그리고 손잡이 골드에 유리 테두리는 골드 손잡이하고 매칭을 시켰고, 유리는 모르쇠로 유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은은하면서도 어떤 채도의 어떤 느낌을 살리는 이런 컬러가 바로 인디 브라운 컬러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레이 컬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레이 투명 유리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코튼 화이트가 맞고요. 그리고 손잡이 골드에 유리 테두리도 골드로 하셨고요. 이렇게 하단 마감을 하게 되면 맞은편 방에서 신발이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적인 차단, 이런 부분들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는 무게감이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안정감도 좀 배가가 되긴 합니다. 이 부분도 옵션을 선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참조사항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모르쇠로 유리 상당히 시원시원하죠. 만약에 여기가 밋밋한 불투명이라고 하면은 좀 답답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세로결의 이런 불투명 유리가 상당히 율동감이 큽니다. 이 패턴도 상당히 굵어요. 이 패턴 하나가 한 10mm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커서 둔탁하지도 않고 너무 얇아서 빽빽하지도 않는 딱 적당한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정말 잘 만든 유리 패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잡이는 블랙, 유리 테두리는 화이트 이렇게 하게 되면서 현관하고 이제 매칭을 잘 시킨 이런 컬러와 유리와 기타 옵션의 선택으로 시공이 된 리버서블 도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층간소음 매트를 시공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층간소음 매트를 이제 하게 되면 뭐 간단하게 한번 좀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어떤 식으로 시공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일단은 이거를 그룹핑을 잡고요. 자, 우선 이렇게 만약에 자 이런 형태다. 자, 이런 형태다고 했을 때,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깔게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이렇게 깔아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깔아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알기로 한 20mm 되나요? 한 20mm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되면 이 매트하고 얘가 이제 간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돌출되는 도어들은 이 돌출되는 각도만큼은 잘라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잘라내느냐.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층간소음 매트를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네,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여닫이 형태는 층간소음 매트를 시공을 할 때 요렇게 잘라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문을 먼저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걸 좀 미리 참고 사항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자, 대부분 이제 원슬라이딩을 설치를 원하시는 이제 고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 자, 원슬라이딩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원슬라이딩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깔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자, 어느 정도까지냐. 여기서 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절단하게 됩니다. 자, 절단을 아마 여기까지 정도일 것 같아요. 이 내일이 오는 이 끝단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때문에 선택이 안 되네. 됐다. 그래서 자, 요렇게 여기 레일 끝까지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요렇게 자르게 됩니다. 층간소음 매트는
자, 이렇게 자르게 되죠. 그래서 층간소음 매트를 깔게 되면 가장 적게 시각적으로 절단이 돼서 깔릴 수 있는 제품은 원슬라이딩입니다. 나머지들은 어느 정도 이 도려내는 반격이 좀 크거든요. 근데 원슬라이딩 가장 적다라는 거. 이 부분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분은 그러면 이걸 깔고 중문을 설치해서 좀 올려서 설치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제 층간소음 매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는 꼭 걷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아래 이 두께만큼 틈새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층간소음 매트를 층간소음 매트와 중문의 어떤 이런 서로 어느 정도 참고해야 될 사항들을 좀 예상을 하시면서 중문을 선택을 하시면 손쉬운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중문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84B 타입의 어떤 중문들이 설치가 가능하고 그 중문들을 설치했을 때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최선을 다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 박람회가 있어서 또 실제 리얼 제품들을 체험해 보면서 또 상담을 받아보시다 보면 기존에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른 방향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디자인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해. 또 나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문이 필요해. 이런 큰 선택 사항들을 좀 분리를 해 놓으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런 영상 내부의 옵션들을 좀 더해 보신다고 하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중문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어떤 결정체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박람회장에서 조금 더 실제 사진들과 실제 제품을 통해서 리얼하게 체험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문다수 중문 박람회 기간 동안 많은 방문 환영드리고요. 간절히 바라면서요. 많은 입주민분들께서 방문을 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소비와 그리고 현명한 선택 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고 세심한 상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